가난한 남자가 재벌 딸과 결혼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 이지환은 그날 박영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영나야, 나 같은 놈이 너를 사랑해도 될까? 모든 건 6개월 전 그 비오는 밤에 시작되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였다. 그것도 하루 15만 원짜리 일용직 보디가드. 재벌 2세 박영나에게는 그저 투명한 존재였다. 오늘 백화점 갈 거예요. 30분 후에 차 뽑아주세요. 박영나의 명령은 언제나 차갑고 간결했다. 이지환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상철의 병원비, 무직인 형 이지혁, 아직 어린 동생 이수빈까지 가족 모든 것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다. 박영나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영나양, 영나양. 이지환이 황급히 박영나를 부축했다. 고열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쇼크입니다. 며칠 안정을 취해야 해요. 고성희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박진석은 중요한 회의 때문에 올 수 없었다. 결국 이지환이 밤새 박영나를 지켰다. 새벽 4시 박영나가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죠? 박영나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약해 보였다. 병원입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이지환이 물을 건넸다. 박영나는 이지환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았다. 피곤에 지친 얼굴, 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긴 눈빛. 왜 여기 계신 거죠?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그 순간 박영나는 깨달았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이 남자였다는 것을. 그 이후 박영나는 이지환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지환 씨, 점심 드셨어요? 박영나가 처음으로 이지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 네. 이지환은 당황했다. 평소 박영나는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이지환은 거절하려 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영나 양 드세요. 지환 씨. 박영나의 목소리에 묘한 간절함이 있었다. 제발 같이 먹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이지환은 위축되어 있었지만 박영나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 지환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와 형, 동생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부모님, 형, 저, 동생. 박영나는 부러워했다. 좋겠어요. 저는 늘 혼자거든요. 이지환은 놀랐다.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박영나가 외로움을 느낀다니. 영나 양도 가족이 계시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야 하나요? 박영나가 쓸쓸하게 웃었다. 아빠는 회사 일만 하시고 엄마는 저를 소유물처럼 대하시거든요. 그때부터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지환의 아버지 이상철이 쓰러진 것이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했다. 수술비만 3천만 원. 형, 어떡하지? 이런 큰 돈을 어디서? 이지환은 절망했다. 이지혁도 무직 상태라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지환은 온갖 곳에 돈을 빌리려 했지만 신용도가 낮아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박영나가 나타난 것은. 지환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이지환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박영나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박영나는 끈질겼다. 말해주세요. 제발.
결국 이지환은 모든 걸 털어놨다. 아버지의 병, 감당할 수 없는 수술비, 막막한 현실. 박영란은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다. 병원이 어디예요? 지금 가요. 영나 양 안 됩니다. 이건 제 가족이리. 가족이면 어때요? 저도 지환 씨 가족이 되고 싶어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멍하니 바라봤다. 병원에 도착한 박영란은 주저없이 수술비를 결제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마치 3만 원 내듯 자연스럽게. 영나 양, 이럴 수 없어요. 이 돈을 빌려드린 거예요. 박영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중에 갚으세요. 천천히. 하지만 지환 씨, 박영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 지환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면 안 되나요? 이지환의 세상이 무너졌다. 재벌 딸이 자신 같은 가난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영나 양. 저는 영나 양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다니요? 누가 정한 거예요? 박영나가 이지환의 손을 잡았다. 전 지환 씨의 마음이 좋아요. 돈 때문에 저에게 접근하지도 않고 힘들어도 혼자 견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요. 이지환은 처음으로 박영나를 안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뭐라고? 영나가 그 운전기사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고성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어머님 빌려준 거라고 했어요. 갚겠다고. 갚아? 언제? 어떻게? 고성이가 비웃었다. 일용직 운전기사가 3천만 원을 언제 갚는다는 거야? 그날부터 고성이의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박진석에게 이지환을 해고하라고 압박했고 이지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지환 씨, 우리 딸에게서 손 떼세요. 안 그러면 당신 가족 모두 망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지환은 고민에 빠졌다. 박영나를 정말 사랑했지만 고성이의 위협이 현실적이었다. 결국 이지환은 사직서를 냈다. 영나야, 미안해. 더 이상 너에게 피해를 줄 수 없어. 박영나는 울며 매달렸다. 지환 씨, 제발. 저 혼자 두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 영나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3개월이 지났다. 이지환은 새 직장에서 악착같이 일하며 박영나에게 빌린 돈을 갚기 시작했다. 매달 200만 원씩 박영나의 계좌로 이체했다. 박영나는 그 돈을 받을 때마다 울었다.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지환의 마음이 그리워서였다. 어느 날 박영나는 고성이에게 따졌다. 엄마, 왜 지환 씨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야.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불행해져. 불행? 전 지환 씨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는데요. 그건 착각이야. 가난한 남자는 결국 돈 때문에 너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지환 씨는 아니에요. 지환 씨는 저한테 받은 돈을 갚고 있어요. 고성이는 흔들렸다. 정말 그 남자가 돈을 갚고 있다고? 6개월 후 이지환은 마침내 3천만 원을 모두 갚았다. 그리고 박영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영나야, 빌린 돈 다 갚았어. 이제 우리 당당해졌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박영나는 편지를 받고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즉시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환 씨 만나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재회했다. 영나야. 이지환의 목소리가 떨렸다. 바보. 박영나가 이지환을 안았다.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환 씨가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나도 매일 영나 생각했어.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고성이가 들어온 것이다. 엄마, 박영나가 놀랐다. 고성이는 이지환을 찬찬히 바라봤다. 이지환 씨, 네, 부회장님. 돈 다 갚았다면서요? 네. 마지막 한 푼까지 갚았습니다. 고성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박영나와 이지환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박영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영나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고성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있었다. 그런데 이지환 씨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살아나더라고요. 고성이가 이지환에게 다가갔다. 조건이 있어요. 영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고성이가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세요. 이지환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영나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1년 후, 이지환과 박영나의 결혼식장. 이지환의 가족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형, 진짜 꿈 아니지? 이수빈이 이지환을 꼬집었다. 아야, 꿈 아니야. 이지환이 웃었다. 이상철이 이지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드레스를 입은 박영나가 나타났을 때 이지환의 눈에 눈물이 났다. 영나야, 고마워. 뭐가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줘서. 박영나가 이지환의 손을 꽉 잡았다. 지환 씨 아니었으면 전 평생 외로웠을 거예요. 목사가 말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세요. 이지환이 박영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며 말했다. 영나야, 평생 사랑할게. 박영나도 이지환에게 반지를 끼우며 대답했다. 지환 씨, 우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해요. 신혼집에서 박영나가 이지환에게 말했다. 지환 씨, 우리 아이가 생기면 뭐라고 부를까요? 아들이면 지훈이, 딸이면 영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절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진짜 소중한 건 마음이라고. 이지환이 박영나를 안았다. 당연하지. 너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울게.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쳤다. 가난한 운전기사와 재벌 딸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느냐가 중요해요. 이지환처럼 당당하게 사랑하고 박영나처럼 용감하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